1352년 원나라의 승상 탈탈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 이와 팽대, 조균용이 주둔하고 있었던 서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인은 원나라군에 잡혀 처형되었고 팽대와 조균용만이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곽자항과 손덕애가 주둔하고 있었던 호주성으로 들어와 합류하였습니다. 당시 호주성은 곽자항파와 손덕애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덕애는 곽자항에게 비교적 무시를 받고 있었던 조균용을 부추겨 곽자항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손덕애가 조균용을 찾아가 곽자항은 팽장군을 우대하는 반면 당신을 무시하고 있소 라고 말하며 그를 회유하자 얼마 뒤 조균용은 한밤중 혼자 군영을 나온 곽자항을 습격하여 그를 손덕애에게 바쳤습니다. 당시 회복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던 주원장은 곽자항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시 호주성으로 돌아왔고 곽자항의 두 아들들과 함께 팽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팽대는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너희 아버지를 해칠 수 없다고 말하며 즉시 병사들을 이끌고 주원장과 함께 감옥을 습격하여 곽자항을 구출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호주성의 홍공군은 서로 간의 반목이 심했기 때문에 호주성 밖으로는 세력을 넓힐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주원장은 자신이 사병을 거느리지 못한다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주원장은 곽자항을 찾아가 장인의 안전을 위해 병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고향 호주 종리로 내려가 병사를 모집하겠다고 청하자 곽자항은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353년 6월 주원장은 자신의 고향 호주 종리로 내려와 병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순식간에 7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서달, 주덕흥, 곽영 등과 같은 그의 고향 친구들 역시 하나둘 그를 찾아왔습니다. 병사들을 모집하는 데 성공한 주원장은 다시 호주성으로 돌아와 이들을 모두 곽자항에게 바치자 그는 크게 기뻐하며 주원장을 군사 실무를 담당하는 진무로 승진시켰습니다. 한편 호주 동남쪽에 위치한 정원 장가보라는 곳에서는 원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민병 3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홍공군에 귀부하지 않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곽자항은 그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또한 정원은 곽자항 자신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잘 설득한다면 큰 전투 없이 그 세력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찰나 주원장이 이 일을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평소 주원장의 능력과 용기를 잘 알고 있었던 곽자항은 주원장이라면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주원장은 호주성에서 사귄 빛이라는 장수와 함께 병사 9명을 이끌고 길을 떠나 보공하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보공하 맞은편의 민병들은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무기를 모두 맞은편에 조준하자 주원장의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주원장은 저들이 기병으로 우리 추격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질책하자 병사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원장은 강 건너 진영에 3일 안에 귀순할 것을 권유하고 비취를 보공하에 주둔시킨 후 호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주원장은 비취에게 그들이 귀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고받자 주원장은 즉시 병사 300여 명을 이끌고 다시 보공하에 도착했습니다. 보공하에 도착한 주원장은 계책을 세워 한밤중 그들의 수령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민병 3천여 명의 항복을 받아내었고 활비산에 주둔하고 있었던 민병 800여 명의 항복 또한 받아내어 주원장은 별다른 전투 없이 3,800에 달하는 병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병력 증강에 성공한 주원장은 밤을 틈타 원나라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정원 횡흥상을 공격하자 원나라 장수 무대영이 주원장에게 투항하였습니다. 주원장은 항복한 병사들 가운데 한족 출신 병사 2만여 명을 뽑아 자신의 부대에 편입시켰고 마침내 정원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원성이 주원장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근거지가 생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병사들을 지휘하여 승리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주원장이 정원성을 점령하자 그곳의 토호인 풍국용과 풍국승 형제가 휘하 농민군을 이끌고 그에게 투항해 왔습니다. 주원장은 풍씨 형제가 사대의 부임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지를 묻자 풍국용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금릉의 지세는 가히 용이 휘감고 호랑이가 웅크린 모양새로 가히 제왕의 도읍이라 할만합니다. 먼저 금릉을 함락시키고 도읍으로 삼은 뒤 사방으로 군사를 보내어 정벌을 하고 인의를 제창하며 민심을 수습하고 금은보화와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천하를 평정하는 것은 분명 장군일 것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장강을 건너 남경을 수도로 삼아 천하를 평정하란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원장은 크게 기뻐하며 풍시영제를 군영에 머물게 하고 참의 기무로 삼았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 이때부터 주원장이 황제가 될 야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원성을 차지한 주원장은 저주성으로 진군하던 도중 누군가 그를 만나기를 청해왔습니다. 주원장을 만나고자 한 인물은 이선장이란 사람으로 그는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 주원장이란 호걸이 정원성을 평정했다는 얘기를 듣자 이에 호기심을 느껴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선장을 만난 주원장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예의를 갖추며 지금 천하가 전란에 휩싸였는데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선장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진나라 말 천하의 대란이 일어났을 때 한고조 유방께서는 평민의 신분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도량이 넓고 인재를 알아봐 적재적소에 썼으며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까닭에 군사를 일으킨 지 5년 만에 제왕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원나라는 이미 기강이 무너지고 사분 오열되었습니다. 당신은 호주 사람이라 들었는데 호주는 한고조 유방의 고향 폐연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향 선배나 다름없는 유방의 장점을 보고 배운다면 천하는 반드시 평정될 것입니다. 이선장의 계책을 들은 주원장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군영에 머물게 하고 각종 문서와 서적을 관리하는 서기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주원장은 가난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서적을 공부할 기회를 놓쳤지만 그는 유랑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글과 문자를 익혔고 치세의 도 역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지식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선장은 주원장을 황제로 옹립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 중서성 좌승상에 오르게 됩니다. 저주성에 도착한 주원장은 이선장의 책략에 힘입어 저주성까지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원장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무렵 호주성의 곽자흥은 또다시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호주성에서는 여전히 홍건군 수령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1353년 겨울 팽대는 자신을 노예왕이라 자칭하고 조근용은 자신의 영의왕이라고 자칭하며 세력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팽대가 병으로 사망하자 조근용의 세력이 곽자흥을 능가하게 되었고 조근용은 곽자흥에게 우위와 사천을 공격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그를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곽자흥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원장은 즉시 조근용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서주성에서 참패를 당하여 달아났을 때 곽공이 성문을 열어 당신을 포용한 것은 그의 덕행이 지극히 두터웠기 때문이요. 그런데도 대왕께서는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소인배의 말만 듣고 그를 해치려 하고 있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측근을 제거하고 천하의 호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행위는 내가 생각하건대 대왕께서 취할 행동이 아니오. 곽공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많은데도 그를 죽인다면 어찌 후회할 일이 없겠소. 주원장은 조근용에게 대왕이란 존칭을 붙여주며 그의 체면을 살려주는 동시에 만약 내 장인을 죽이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자 당시 저주성까지 차지한 주원장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조근용은 곽자흥을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원장은 조근용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보내어 곽자흥을 돕게 하였고 이 덕분에 곽자흥은 1만여 명의 휘하 병사들과 함께 주원장이 주둔하고 있었던 저주성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원장은 세력이든 능력이든 병사든 모든 면에서 곽자흥을 능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곽자흥의 군사를 빼앗고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매우 의외의 행동을 보였는데 바로 곽자흥에게 자신의 병력을 포함한 3만 대군의 병권을 모두 넘겨준 것이었습니다.